8월 21일 만만한 뉴스입니다. 활동 지원이 부족해 선풍기도 켜지 못한 채 밤을 보내다 고열로 고생했던 중증장애인 김선심 씨가 활동 지원 24시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폭염 속에서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해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됐던 김선심 씨에게 긴급 구제 조치를 권고했는데요. 해당 기관들이 지난 17일 피해자에게 긴급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와 협력해 피해자가 부족한 시간을 우선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서울시와 강서구청은 다음 달 중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는 24시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올해 여름이 재난적 폭염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지원 조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3조 6,742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질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과 서민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해 1,46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전체 추경 예산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와 틈새 보육 해소 등으로 올해 기정 예산의 11.5% 수준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장애인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는 저상버스 구입이 포함됐는데요. 이는 교체 주기가 도래한 노후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149대 구입에 7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더불어 복지시설 확충에도 추경 예산이 투자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질 높은 종합재활 서비스를 위해 은평장애인복지관과 성북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이 진행됩니다. 또 모든 노인복지관의 소방설비 보강과 같은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13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됐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을 위한 192억 원도 투자됩니다. 서울시는 내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계 단체가 시설 입소로 인한 제도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고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 선언과 돌봄 지원 영역에서 거주시설 서비스 삭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 정신장애 시설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7.9%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집단 생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신체 폭력과 강제 노동, 감금 등 인권 침해 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국가는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등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국가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 서비스라 칭하며 중증장애인에게 시설 입소를 권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돌봄 지원 영역에서 거주시설 서비스 삭제 등의 시정조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